안녕하세요. 오늘 그저 이세기 형님이 나오셔서 아주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시는지 아주 중국어에 아주 능통하세요. 바로 그 연세에 이렇게 공부했다는 얘기는 아주 대단한 노력 아니고서는 이뤄낼 수 없는 결과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한중간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을 적마다 바로 그 중국의 지도층들과의 그 접촉을 통해서 아주 그 윤한주 역할을 많이 인정하던 말든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한중 관계를 통일 문제와 관련시켜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아마도 그런 걸 다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굉장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여러모로 이렇게 듣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참 다행입니다. 오늘 이렇게 될 수 있어서. 그리고 오늘은 여기 우리나라는 쓰나미가 없었는데 이제 3호선이 여 많아가지고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교대원에 여체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 감정에 의해서 또는 이 충동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얘기할 적에 그 행동은 양자 택일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렇게 양자 택일 과정에서 행동이 결정되게 됩니다만은 근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두 가지 신호가 끊기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접근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의 유혹의 신호이고 다른 하나는 견제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과 견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살이를 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중국 책 중에 삼자경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만 명언만을 이렇게 편집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니 기쁠 때는 남에게 편지 쓰지 말고 노여울 때는 받은 편지가 있더라도 답장을 쓰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휘을 여신하고 노불 답신하라. 왜 그러냐면 마음이 즐거울 때 편지를 쓰면 너무 말을 해프게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내용까지도 그냥 막 쏟아냅니다. 그리고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 편지 받은 사람이 그걸 믿고 찾아갔던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의를 지킬 수 없는 그 이상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노블답신이라는 얘기는 답장을 해야 할 텐데 기분이 대단히 나쁠 적에 답장을 하면 도연히 짜증나는 소리를 쓰게 됩니다. 상대방 보기 없이. 그리고 또 과격한 원사를 쓰게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상대방의 불쾌함을 주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쁠 때는 편지를 쓰지 말고 노여울 때는 답장을 쓰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러한 말을 해남자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이걸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최고 지도자의 경우일수록 기쁠 때 상을 많이 주려고 하지 말라 하는 얘기하고 노여울 때 죄를 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대개 지도자 하면 흔히 대통령 최고 지도자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분들은 그 당선된 그 순간부터 한동안은 자기 자신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인사정책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논공 행상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는 내 캠프에서 이러이러한 고생했으니
장관처럼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냥 해픈 말을 막 썰어놔가지고서 또 그 해픈 말대로 사람을 대체하다 보면은 그래서 대개 그 집권 초기에 내각 구성이 불실한 이유가 바로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의 그 기쁘다고 하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나눠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노여울 때는 또 노여움의 그 결과가 아주 지독하게 나타납니다만 이제 하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고인이 된 분들을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잃어버린 10년간 얘기를 그분들이 고인이 되기 전에 그분들에 향해서 잃어버린 10년의 보상을 하면서 많은 지파의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대중 정부에는 그 몇 가지 그 기쁘다는 것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정부의 이름을 국민의 정부라고 그랬어요. 이건 큰 실패가 아닌가 느껴집니다. 이 지구상에 민주주의가 쳐놓고 국민의 정부 아닌 정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국민의 정부라고 한다면 국민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별도로 있다고 하는 이러한 어휘 공연장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너무 기쁘다 보니까 오랜만에 집권했다 하는 점에서 그냥 그 참모들을 선거 캠프의 참모들을 전부 주요 직책에 포진하다 보니까 그냥 뭐 줄줄이 사고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뭐 심지어는 그 아들 사명주 전부가 감옥을 갔다 올 정도의 그러한 기쁨의 그 논동 행상이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남한이 대북 통로를 열 수 있다 해가지고 김정일을 만난다 하는 이 상기된 그러한 감정 때문에 깊은 감정 때문에 그냥 마구 퍼지기식으로 주었던 것이 결국은 오늘의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자초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가지고 기분을 여신 그 기쁜 쪽에 이렇게 해프게 나눠주는 게 아닌 것인데 그렇게 해프게 나눠준 결과가 오늘의 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분이 노여움의 감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은 바로 나한테 지지를 보내지 않았어 해가지고 그거 지방의 모은행은 그거 폐쇄할 아무런 기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이러한 은행도 도리어 살려주고 이부 오도청의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다고 하는 동아은행 같은 것은 자기를 지지하겠다 뭐 이런 걸 위해서 그 기준에도 어긋나는 추가사를 통해가지고 그거를 폐쇄했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바로 노블 납신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바로 그 자기 자신의 어떠한 그 사회적인 지탄을 많이 받아왔던 이러한 그 감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국방부의 어떠한 그 구조 조정한다고 하는 그 제일 먼저 없앤 것이 군 정신전력 학교를 제일 먼저 없앴습니다. 그 군인은 사계 가지고 존재하는 집단인데 정신전력 학교를 제일 먼저 없앴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교육이 뿌리를 다 잃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국방백서에 바로 주적 개념이 사라지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떤 그 자격지심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노여움의 표현이 아니었던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자세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긴 말씀을 남기겠습니다만 그런가 하면 바로 김대중 정부의 양자격으로 이렇게 됐다고 지탄을 많이 받아와서 그 노무현 정부는 또 참여정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들의 참정권을 기초로 해서 정부가 이루어지고 국가가 존재하는 것인데, 참여정부라니까 불참하는 사람, 참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가 또 입을 꼽을 그대로 썼습니다. 이것도 아주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대중 정부 때 여론은 그 길을 통해서 뭐 통일이라도 금방 이룰 듯한 이러한 그 충동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할 품이라든가 위신 다 붙여놓고 바로 방북의 길에 아주 굉장히 흥분하면서 쫓아갔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만은, 마찬가지로 길이 퍼지는 식으로 해가지고 역대 정권에서 크게 퍼주었던 그 돈에 대한 액수 비교를 보면은 바로 그 10년 동안에 퍼주었던 그 액수는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쁠 때에 상대방에게 주어서는 안 될 말을 회피하게 해서는 안 돼야 할 그러한 그 경목을 상실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그 노여움의 표시는 뭐 다른 대통령보다도 탄핵 소추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아마 가슴속에 아주 그냥 각인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노여움. 그러니까 바로 너 골탕 먹어라 해가지고 정치도 이상 행정도 이상 있을 수 없는 그 임기 마련에 가서 정부 임기형 요직에 모든 사람을 심어놓고 나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노여움의 표시였던 것이 아닌가. 그 정치도 이상 있을 수 없는 그런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수십만 건에 해당되는 돈돈을 정부 기밀 돈돈을 찾으러 옮겨갔다고 하는 이것도 무엇이라는 거예요. 너도 골탕 먹어보라 하는 이것이 아마도 그 가슴 속에 축축되어 있었던 그와 같은 노여움의 표현, 그렇게 대답을 주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은 바로 휘불 여신 노블 자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기본적인 동력을 지키는데 너무 소홀히 했던 분들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라 이 개인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그렇거니와 우리는 너무 이렇게 그 기쁨이라든가 노여움에 대한 그 중간 지대의 길을 찾는 데 있어서 대단히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분명히 아마도 교양과 직결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느낍니다. 전국시대에 가장 논객으로 이름이 높았던 분이 맹자니 계세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맹자는 그분이 그 여러 최후 왕들을 찾아다니면서 정치 토론을 했던 내용의 기록이 바로 맹자라는 책 7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맹자 마지막 권, 마지막 장, 마지막 줄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너무도 이등인이 많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 1등인, 2등인 하는데 우리는 북한에는 1등 국민이라는 말을 얘기합니다만은 맹자가 그 당시에 2등인은 뭐냐? 신의가 있고 성실한 사람을 2등이라고 했습니다. 1등이라고 안 그랬어요. 왜 성실하고 신의를 지키는 사람인데 1등이 아니고 2등이냐? 거기에 그 학구적인 태도가 없으면 그거는 1등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사람들, 흔히 세종대왕도 한글 발표하시면서 우민이 어리석은 백성이 이소요곤해서 말을 하고 싶어도 그 뜻을 피지 못했다. 그래서 한글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어리석을까 우자 썼습니다. 그 소인이라고 안 쓰고 우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그런데 이제 판단력이 부족해요. 지적인 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데 소인은 많이 배웠지만 그것을 성실과 신의를 저버리기 때문에 소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될지언정 소인은 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바로 이렇게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면에서 그 맹자는 그 학구적인 접근력이 없으면 일진단입니다. 요새는 말하면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신의 있게 잘 산다 하더라도 정보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결국 세계 무대에서 앞서갈 수 없다는 이런 논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